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최악의 시나리오. 지방과 신도시는 몰락하고 서울 2호선 역세권만 살아남는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던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투자자 겸 저술가 김장섭 씨의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내용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섭 씨는 이 책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한국 부동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차별화가 진행되어 서울 역세권만 살아남으며 신도시는 몰락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고 지방은 몰락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흐름은 이미 정해진 것이며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이 책이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 변수 없이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변수가 생겨서 이 흐름이 다소 늦춰지거나 완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통일이고요. 두 번째 변수가 미중 전쟁에서 중국이 치명상을 입고 고도화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장섭 씨가 이렇게 과감한 예측을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근거는 가트 체제가 WTO 체제로 대체되면서 세계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 두 번째는 한국이 산업 구조상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는 점. 세 번째는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세계화와 한국 부동산의 미래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책에 따르면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선진국 자본가와 개도국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선진국 노동자입니다. 선진국 자본가, 즉 기업은 인건비가 싼 개도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고 본사와 연구소만 자국에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창의력을 갖춘 고급 인력은 자국의 대도시에서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산업 구조상 이제 선진국입니다. 한국 대기업은 베트남과 같은 개도국에 공장을 짓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들은 수혜를 봅니다. 대신에 생산시설을 베트남에 빼앗긴 한국의 지방 산업단지는 몰락합니다. 수십 년 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한국 지방 산업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급 지식 노동자, 즉 핵심 인력을 유치해야 하니 본사와 연구소는 서울에 그대로 둡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서울의 대학으로 몰려들고 한번 서울에 온 청년들은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 중 대다수가 원하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거나 알바를 하더라도 서울이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 좋게 살아남은 대기업 일자리는 점점 더 기계와 AI로 대체됩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거의 다 기계로 대체하고 새로 고용하는 생산 인력은 많지 않습니다. 김장섭 씨는 10년 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서울에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지식 노동자들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즉 서비스업만이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근거인 인구 구조의 변화는 신도시의 몰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장섭 씨는 한국 부동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부적인 원인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구가 계속 성장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가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에서 가장 두터운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1964년에서 1975년 사이에 태어난 X세대, 그리고 1976년에서 1983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 세대입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60을 넘어서 아직 집을 팔 나이가 아니고 X세대의 중심인 71년생은 40대 후반으로 한창 자녀를 키울 나이이므로 집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에코 세대는 30대로
이제 결혼해서 전월세를 살아야 하는 매수 대기자들입니다. 결국 현재 한국은 집을 살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대를 지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한국 부동산이 초호황기를 맞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김장섭 씨는 10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10년 후 베이비붐 세대가 70대로 들어서고 X세대가 60대로 들어서면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인들은 신도시보다 도심을 선호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병원 때문입니다.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은 서울 도심에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일을 하려면 그나마 지하철망이 발달하고 노인 택배 일자리라도 있는 서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위치가 좋은 일기 신도시는 재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서울조차도 다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부동산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합니다. 일기 신도시를 고쳐서 다시 쓰는 것보다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 건설사에 더 이익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도심이 아니면 재생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재건축된 아파트들은 적어도 가격이 은평구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최악의 경우에, 즉 특별한 변수 없이 지금 이대로 추세가 진행될 경우 수도권 신도시와 지방은 몰락하고 서울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2호선 역세권 주변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호선 역세권이 최악의 경우에도 계속 오르는 안전한 투자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대기업 일자리는 본사와 연구소만 남고 거의 다 개도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 100개 중 64개가 서울에 있으며 대부분 시청과 강남역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2호선은 시청과 강남을 중심으로 도는 순환선이죠. 2호선이 지나는 동네에 살면 어떤 대기업으로든 쉽게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화 때문에 2호선 주변 아파트가 가장 안전하고 유망한 투자재가 된 셈입니다. 그럼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는 다 가격이 폭락하느냐? 이 책은 수도권이나 지방 중에서도 경제 자립도가 높은 산업단지는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경제 자립도가 높은 것뿐 아니라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아야 합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산업 자체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다면 그 지역은 장기적으로 쇠락할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공업과 제조업이 몰려있는 울산의 지역 소득이 서울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중공업이 쇠락하면서 울산의 지역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결국 서울 2호선 역세권 아파트를 사라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에도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호선 역세권 아파트들은 이미 매우 비쌉니다. 그럼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장섭 씨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도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하다고 돈에 맞춰 집을 사는 것은 명문대에 가길 원하면서도 수능 점수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는 행위와 같다고 말합니다. 일단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라고 말이죠. 출퇴근이 가능한 저렴한 곳에 전세로 살고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놓으라는 것입니다. 역세권 아파트를 살 돈이 없다면 서울 2호선 주변의 오피스텔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실거주는 물론 투자로도 기피 대상입니다. 그런데 2호선 주변 오피스텔을 사라는 이유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임대하고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나 미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쉐어하우스로 운영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만약 전망이 좋지 않은 곳에 이미 집을 구입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책은 10년 안에 팔고 2호선 역세권 주변으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책의 결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서울 2호선 주변에 부동산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최악의 전망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속도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10년 후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누군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큰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전망을 참고하면서 장기적으로 서울 역세권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아직 집이 없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그만한 돈이 없으니 마냥 전월세로 거주할까요? 그건 현실에 맞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형편이 되는 대로 거주와 투자를 겸할 수 있는 곳에 집을 장만하고 이를 징검다리로 삼아 점차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참, 이 책에서는 신도시와 지방이 몰락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을 절대 가격이 떨어진다고 성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만 돌아보더라도 서울은 아주 많이 올랐고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예 오르지 않거나 절대 가격이 떨어진 곳은 없었습니다. 물론 재건축 희망이 없는 오래된 주택을 비싼 가격에 사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